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에 빠진 치매 할머니를 40시간 넘게 지킨 4살 반려견 백구 이야기가 저희 TJB 보도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이후 CNN 등이 이 소식을 다루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됐었죠. 사람들을 감동시킨 백구가 한 달여 만에 병원에서 태어난 할머니와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서로 생명을 구해준 할머니와 백구가 다시 만나서 체온을 나눈 이야기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악천후 속 논둑에 쓰러진 할머니와 체온을 나누며 40시간을 함께한 백구.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까지도 곁을 떠나지 못하던 백구가 한 달여 만에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했던 할머니가 기력을 회복한 뒤 백구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백구와 할머니는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눕니다. 짧지 않은 기간 떨어져 있다 보니 서로에 대한 그리움만 더 커졌습니다. 그 이쁜 백구야. 할머니 해놓고 너는 집 있었니? 백구에게 할머니는 3년 전 대형견에 물려 사경을 헤매던 자신을 치료해준 생명의 은인. 키우던 반려견을 사고로 잃고 상실감에 빠졌던 할머니에게도 백구는 운명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백구의 재회를 지켜본 가족들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엄마랑 백구랑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다가 서로가 그냥 의지가만 살아야지 뭐 어떡해. 걔 병원 써도 백구만 노래 불렀으니까 다른. 할머니를 지킨 공을 인정받아 전국 최초의 명예소방 구조견으로 임명되고 CNN 등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한 백구 이야기. 모두의 응원 속에 한 달여 만에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가 백구와 재회하는 모습이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법은 오는 27일이나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인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고 국회 사무처가 올해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천안시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을 넣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아산시 경계 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자 아산시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천안시는 늘어나고 있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아산시 은복면과 인접해 폐기물 소각시설과 음식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갖춘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입니다. 천안시는 노후된 기존 소각시설 1호기가 고장나 이곳에 하루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 소각장 설치에 나섰습니다. 천안 소각시설 1호기 대체 시설은 이곳 에너지 환경사업소 뒤편에 아산 은복면과 불과 300m 이내 거리에 짓게 됩니다. 문제는 시설 반경 500여 미터 거리에 1,400가구 규모의 3일 아파트를 비롯해 태원 장미 아파트 등 아산시 은복면에 속한 2천여 가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소각과 음식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악취 등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창문을 못 열어요, 사실. 밤 되면 그냥 창문 닫고 살아야 돼요. 살면서 저희가 시원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랍니다. 대체 시설이 아파트와 더 근접한 곳에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산 주민은 배제된 채 천안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대체 부지를 결정했다며 반대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있는 아산 주민한테는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천안시에 있는 사람들끼리 구성이 돼서 이런 입지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여기다 설치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산시도 소각시설 설치 반대와 아산 주민이 배제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생활 폐기물이 급증해 고장난 소각로 1호기 대체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원 조성 등 주민 수혜 사업을 통해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소각시설이 주민들이 개방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타워도 좀 설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저희도 뭐 주민과 접촉을 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들을 할 겁니다. 소각장 추가 건립으로 아산과 천안 사이 주민 갈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양 지자체의 슬기로운 해법 마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하루 사이 확진자가 166명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동구 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2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1명이 됐고 유성구 택배회사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도 5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26명에 달하는 등 하루 사이 확진자가 모두 88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에서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모두 62명이 늘었고 세종에서도 가족과 직장 동료 확진자의 접촉자 등 모두 16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립대에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재학생들로 구성된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와 대학본부 측이 이견을 보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건립을 추진해온 충남대 소녀상 추진위는 학생 대표회의 90% 찬성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고 다음 달 30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대 측은 추진위가 강행 의사를 밝혀 당황스럽다며 학교 구성원 전체 의견과 학내에 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일단 추진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도시개발의 가장 큰 축인 서남북권 도안지구 2단계는 과연 언제 개발될까요? 2단계 개발이 계속 지연됐고 다른 지역에 예정됐던 분양들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 들어 분양은 2,000세대도 채 되지 않는 상황. 심화되는 주택 공급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대전 서남북권 도안지구 개발은 현재 2단계 9개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2단계 첫 신호탄인 2-1지구인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2,560세대는 이미 준공 단계로 다음 달 말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도안 2-2지구에 유토개발과 현대산업이 약 6,000세대를 공급하고 금실과 대우가 1,700여 세대를, 부원건설 1,670여 세대 등 9개 지구에 14,000여 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대전시 주택 공급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내년에 약 6,000세대 아파트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안 2-2지구의 경우 토지주들의 법적 소송과 토지 매수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행정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지 결합 개발 방식과 생산 녹지 전환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전시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안 2단계 약 14,0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법적 쟁점이 있어서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면 좀 더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문지구와 탄방지구 등 올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도 미뤄지거나 입주 후 분양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재 대전 지역 아파트 분양 대기자는 약 10만 7천 명. 여기에 특별공급 대기자와 청약통장 보유자 등을 포함하면 1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전세 물량 부족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도시계획대로 이것이 추진되지 않아서 도시 발전에 불균형을 가져오고요.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기자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전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960여 가구가 분양돼 지난해 30% 수준에 그친 데다 내년도 분양 물량 역시 15,000세대에 불과합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의 대부분인 도안지구 신규 공급이 일부 차질을 빚으면서 대전 지역의 주택 공급난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 100여 명이 SPC 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노조원이 공장 화물차의 운송을 막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세종공장에서 파리바게트 등의 재료를 공급하는 밀가루 운반 화물차 5대를 막아 세우던 노조원 26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TJB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피했던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지난해 9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5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선명하다며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음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TJB는 얼마 전 지역 대학교의 유일한 아프가니스탄 여학생인 파티마 양을 만나서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파티마 양의 안전한 한국 정착을 돕겠다는 도움의 손길이 지역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여성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고국을 떠나 한국에 온 아프가니스탄 학생 파티마.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지원이 끊기면서 오는 11월 학생 비자 만료 후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 기업이 나섰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 등 파티마가 안전하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자 문제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생필품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는 쌀과 휴지 등 생필품 세트를 전달하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 긴급 지원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적십자 네트워크를 통한 후원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타반 파티마 학생이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과 대전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지역 각계각층에서도 후원금 전달을 약속했습니다. 차별과 맞서야 했던 고국과 달리 따뜻한 도움으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상황에 파티마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In my country, I was discriminated against, but in Korea, I am welcomed and supported by beautiful people. I want to become a successful woman who wants to fight against voiceless women's rights. 파티마를 향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그녀의 삶에 든든한 빛이 돼 아프가니스탄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시가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 사업이 이달 30일 마감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27,500여 업체에게 137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전체 대상 3만 6천여 업체 가운데 77%에 해당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에서는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보령시 대천항에서 출항을 준비 중이던 10톤급 어선이 전복돼 60대 선장 A씨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119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보령해경은 나머지 선원 2명은 배가 뒤집히기 전에 대피했다며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67회 백제문화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공주와 부여 일원에서 열립니다. 부여에선 오늘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혼불체화와 고천제 봉행이 이뤄졌고 성충, 계백 등 백제 8충신을 모시는 팔충제도 거행됐습니다.
공주와 부여에서는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뮤지컬 웅진 판타지아 등 현장 프로그램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유튜브 등을 통해 진행되며 축제가 끝난 다음 달 14일부터는 부여 문화재 야행이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대전, 세종, 충남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가 2,500여 건에 이르고 사망자가 100명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